네, 우리 이제 제가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전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강사를,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이제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올해 이제 상반기 네 분은 전부 지금 한국신학계에서 거장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진행하실 분은 강남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오랜 세월 또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 한국에서 흔하지 않게 세계적으로 또 종교와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캠브리지 대학교에 본부를 둔 세계과학 종교학술원 창립 정회원이고, 아시아 신학자 협의회 6차, 7차 총회 공동의장을 지내신 분이시며, 그리고 한국 종교과학연구소 소장을 맡으신 바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우병 교수님은 신학을 공부하시기 전에 항공공학을 공부하셨고요.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공학전공하러 미국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계속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그리고 GTU에서 그리고 이제 GTU 신학과 자연과학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또 템플턴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활동을 해오신 교수님이시죠. 특별히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오늘도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기독교와 동양 종교, 특별히 유교, 도교, 뭐 칼바르트와 왕阳明을 연구를 비교하시기도 하셨고 또 기독교와 타오이즘, 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책도 따로 쓰시기도 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갖다가 이제 주시고 지금까지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K신학이라는 주제에 가장 좀 적합한 주제를 또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교수님 저술한 책 제가 잘 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저한테 이걸 하나 또 주셨는데 아, 네, 오늘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시간만 제가 지금 좀 먼저 안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8시 5분인데, 보통 우리가 순서상 40분 정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시 40분, 늦으면 이제 45분까지 발제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코멘트 겸 질문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과 토론 시간을 드리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9시 30분 이전에 다 마치시도록 하고 질문을 하실 때는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은 가능한 한 1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1분을 넘어가면 다른 분들의 기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질문을 일반 질문과 조금 심화 질문으로 2단계로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금부터 교수님 편하신 대로 35분 또는 40분, 8시 한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우병 교수님 나오실 때 좀 들리지는 않겠지만 박수로 환영을 해드리고 또 간단하게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우병 교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 안녕들 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찬석 회장님, 또 우리 이상은 총무님, 뭐 이렇게 다 바쁘신 중에, 이 은퇴 교수를 이렇게 초대해서 또 이런, 어, 조직신학자들하고 대화할 기회를 주신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한국에서는 교단 신학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상 여러분한테 제 신학을 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뭐 신학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자료들, 제 책들이 하고 뭐 논문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저는 뭐 처음부터 신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뉴욕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밤중에 깨우셔가지고 너 신학하라고 명령을 직접 해주셨기 때문에 어, 제가 조직 신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조직 신학을 쓰는 뭐 그런 학술적인 그러한 어, 아, 그 시간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여러 가지 신학적 질문을 기도하고 연구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응답하는 뭐 그게 사실은 뭐 폴틸릭이 이야기하는 아,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러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그래서 제가 쓰여진 거는 어떤 뭐 계획을 해갖고 쓴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 해외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써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또 저를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그래서 제 글의 대부분은 영어로 먼저 쓰였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됐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조금 논리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저는 주어지는 신학자로서의 대가 보니까 뭐 칼발트도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듣는 게 뭐 20세기 신학 크리스찬의 할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조직 신학이라는 거는 계몽주의 서구의 사고 방식이 시스템하면서 나온 거지만 신학 자체는 뭐 신학이 시작이 어, 오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회개부터 시작돼서 자기의 정체성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물 깔병에 뭐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맨 처음에 체계적 쓴 게 아니죠. 나중에 한 몇십 년 동안 그게 변화돼 가지고 결국은 체계가 됐고 나중에 신칼빈주의 같은 신학자들이 그 체계화시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신학을 그 체계화하고 조직화한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바르트도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관성 있게 조직 조정한 게 아니라 계속 질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는 거고 근데 한국은 묘하게 어느 순간 서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학 그런 어, 틀을 그대로 바꿔갖고 그거가 정통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오늘 조직신학회가 정말 지금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데 진화론이란 거는 제가 뭐 그냥 처음부터 한 30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니 참 언제 진짜 세계적으로 큰 지금 문명사적인 전환이 있는데 한국 신학자들이 그런데 전념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그러한 돌파구를 낼 수 있는 그런 신학적 공간과 여유가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 먼저 정말 한국의 신학자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 대신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이란 걸 어떻게 지금까지 해봤느냐 하는 그 여정을 소개하는데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한 30분, 40분 귀한 시간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활동을 좀 한 셈이 돼가지고 일단 저기 보시면 이제 제 자는 시원이고 족보를 보니까 이 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하는데 이름은 이렇고 영어로는 내가 주로 흡ion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도 도서관이 US Congress of Library가 이게 또 고집을 부려요. 왜냐하면 저 맥길 라이샤워라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한국 한글에 대한 로머니제이션이 있는데 이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책을 미국 도서관이나 소규 도서관에 하면은 이걸로 그냥 써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도 마음대로 못하는 아직도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글로벌 K 신학으로서 내놓은 게 도회 신학인데 그걸 갖다 이제 보통 Theology of Tao라고 하지만 이제 신학이 이제 시오 로고스에서 나온 거니까 로고스라는 것을 근본 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contextual theology, 맥락 신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주장해 온 거고 그래서 시오 다오라는 말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좀 발표도 해달라고 그러고 글을 써달라고 그럴 때 최근에 있어서는 시오다오 또는 시오다오이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되게 뭐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배경은 그 전에 이게 이제 제 고향입니다. 이건 경상북도 영주군 수돌이라는 무섬이라고 요새는 꽤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이게 이제 뭐 한 400년 된 선비촌인데 육아인데 여기에 한 집안에 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동네는 완전히 유교가 하나의 그 문화고 아주 독점적인 문화죠.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제가 여기 들어가면 제가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되는 셈이고 한동안은 저는 뭐 여기서 예수쟁이가 됐다고 쫓겨나갖고 뭐 그것도 받았지만 이제는 뭐 제가 가지고 굽실굽실 되고 뭐 그러니까 뭐 도회신학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대접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도회신학을 이해하시려면 이러한 저의 출생의 배경 1000년이 넘는 살아있는 족보라는 그러한 우리의 조상 공동체를 알면서도 그분들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존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하는 아, 우리의 과거를 그냥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뭐 미래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거를 통전적으로 그야말로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느냐, 해명하느냐, 그것이 저의 일생의 목표였다는 거.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과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서구가 만들어놓은 그러한 신학적인 역사와 전통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학자들이나 그러한 크리스천하고는 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신학을 읽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소위 뭐 다소 유형물을 제가 그걸 신학적으로 연결시키려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다성 유형모와 보다도 이 다성 유형모는 그래도 뭐 크리스천이라고 분명히 시작됐던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아예 뭐 본래는 공군상한학교 가서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공군상한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육군 장성에 있으신 아버지께서 너는 육군 가면 안 된다. 공군 가면 안 된다. 그럼 육사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찾아봤더니 서울대학에 우주항공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주조원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신학을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인문학이 부족하니까 인문학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프란시스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한 2년 동안 인문학을 공부하고 맨 처음에 간 거는 사든 베프스 남침내교 신학교 박형용 박사가 여기 나오셨죠. 사실은 박사학위는 여기서 하셨죠. 루이빌 켄터키에 갔고 그 다음에 거기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프린스턴으로 옮겨서 프린스턴에서 MD 부티에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프린스톤에는 뭐냐 온통 칼발트하고 깔뱅하고 뭐 그래서 그거는 나의 그러한 랭귀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걔네들의 랭귀지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다른 거는 내가 거기서 철저하게 미국 신학도 속에서 한국인으로 신학했기 때문에 신학적 정체성이 시작부터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난 선비의 자손이다. 선비적인 신학, 그래서 선비 신학을 시작하겠다. 선비로서의 신학. 근데 나중에 그게 도의 신학이 된 거고, 그래서 버클리에 있는 GTU에 가가지고 UC 버클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논문은 칼발트와 소위 그 주자 양명 2대 산맥이죠. 신주교의 양명의 수신론과 칼발트의 성화론, 그러니까 4분 2부죠. 2부를 텍스트를 놓고 왕양용의 전순록과 바르트의 교회교약 4장 2부를 텍스트 놓고 사이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한 건데 텍스트 베이스 놓아가지고 분명한 텍스트를 놓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신학을 해명하면서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한 거는 사실은 이거 지금까지 뿐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줄리아 칭이 그 사람이 썼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개념을 가지고 비교한 거고 그래서 이 책이 세계에 소개되면서 출판되면서 제가 기독교와 유교의 대화에서는 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했고 뭐 저의 스승은 19세기 신학사에 좀 알려진 많이 알려진 대부죠. 크로드 웰치 교수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대로 프린스턴을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BCUSA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나 목사나 그러는데 하여간 지금은 여기 뭐 BCUSA 목사 되신 분도 한 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어너러블이 리타이어드 그러니까 뭐 명예로운 은퇴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하셨는데 연직 상당히 그 신학자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는 신학자로서 참 좋은 기회를 많이 갖게 됐어요. 저는 뭐 아무 신학적인 그러한 기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뭐 모태신앙도 아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암중모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일단은 내가 보니까 한국에 가고는 뭐 좀 신학 가르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왕이면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한번 세계적으로 한번 커보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PhD 하는 마지막에 소위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릴리전이라 AAR이라는 데를 참석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거의 매년 빼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 몇 년을 AA를 다니면서 봤더니 조직 신학하는 분들 중에 거기서 뭐 가끔 몇 분은 오시지만 계속해서 참여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AAR이란 말로 신학에서 세계적인 흐름이 거기서 다 결정되고 거기서 토론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신학의 흐름에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꼭 가야 되는데 한국 신학자들은 왜 그런지 너무 뭐 지금 보니까 교단하고 학교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녔고 그걸 갖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갖다 서포트 해줬던 거는 제가 또 종교와 과학을 나중에 하면서 한 존 태플턴 파운데이션이 저한테 사실은 비행기값을 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제 예상치 않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저한테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는 거기다가 어 제가 그 지도교 그때 학장이 주디 스버링이라고 미국의 그러니까 유학자죠. 유학자가 GTU 신학교에 학장으로 왔어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미국 GTU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세계가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가 아주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인터내셔널 컨퓨션 크리스천 다이alo그가 시작되는데
1991년에 제가 G2에 있을 때 주디스 버링이 일단 그거 오거나이저였고 제가 거기에 TA로서 실질적으로 제2차 유교 기독교 세계대회를 제가 오거나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치나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가 돼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 뭐 중국의 문화 기독교, cultural Christianity라는 것을 해서 운동을 일으켰던 유소평이라는 친구들도 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그 미국에서 유교와 그 저 동양학의 거도들 콜롬비아의 테드 디바리, 뚜에밍, 하버드의 뚜에밍, 그다음에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버트 네버, 그다음에 버스롱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고 교제를 갖게 되고 그들하고 글을 같이 쓰고 컨퍼런스를 같이 하는 그러한 일종의 뭐 제가 보기에는 대규가 된 거죠. 대규가 되었고 그때도 이제 그 사람들 내가 길을 죽인 게 뭐냐면 당신네들이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유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전통이 중요한데 가족에 있어서 족보 있느냐? 족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그냥, 그 기싸움에서 제가 일단 선점을 했죠. 그 다음에는, 당신네들을 할아버지 몇 대까지 이해하느냐? 나는 29대이기 때문에, 29대 할아버지를 이해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 자기네들이 데트발인 한 5대 정도 뭐, 알겠다고 그러고 뭐 뚜에밍은 중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지만은 뭐 족보에 대해서는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당히 그다음부터는 목에 힘을 그 당시부터 벌써 유교 얘기나 하면 제가 좀 목에 힘을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존 템플턴 파운데이션이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신학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존 템플턴 파운데이션에 특별히 그거하고 관계되는 세계 종교 과학의 대화의 유명한 하나의 연구소가 뭐냐면 버클리에 있는 CTNS 그러니까 Center for Theology and Natural Sciences라는 것이 이제 CTNS인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있는 유명한 중요한 교수님 테드 어, 테드 피터스하고 밥 러슬하고도 뭐 선생도 되지만 이제 친구가 되듯이 이제 교주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자기들이 이제 그 템플턴에서부터 하여튼 엄청난 그 당시에 1,500만 불 프로젝트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대학의 종교와 과학의 커리큘럼을 그 설립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좀 아시아를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이 그 템플턴 펀드 가지고 아시아에서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소위 종교와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가르치는 워크숍을 2002년에 제주도와 서울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다가 종교와 과학에 대한 대학에서의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개설된 대학이 강남대, 장신대, 한신대, 서울여대인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나한테 아예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장신대, 한신대, 서울여대, 강남대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장신대에서는 김경재 교수님하고 최술 교수님이 했고 장신대에서는 그게 아니고 누구지? 하여튼 뭐 했고 서울여대에서는 했고 했는데 이 한신대하고 서울여대는 한데 장신대는 내가 그 만들어 줬는데까지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뭐 한 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여튼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그래서 하여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실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는 바로 이러한
그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그래서 뭐냐, 장신대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죠. 장신대에서 종교와 과학을 전공한 교수가 지금 현재 연대에서만 2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리저리 따지면은 지금 뭐 장신대에도 몇 명 더 있는데, 계속 그때부터 그 장신대나 이런 데서 정말 전문적으로 CTNS 같은 거 한번 만들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더라고요. 한신대는 뭐 그래서 최실 박사가 내가 은퇴한 후에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해갖고 뭐 했는데 보니까 이 일이 괜찮안 돼요. 너무 패러티얼 해가지고 교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참, 그리고 뭐 보면은 좀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서로 선배한테 좀 뭔가 또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아주 쏙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하더라고. 내가 뭐 말 이렇게 막 해서 뭐 합니다만은, 그거 상당히 섭섭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을 뿌리를 낼 수 있게 한 거는 저의 공로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때 이렇게 있으면 오늘날 같이 이런 아직도 진화론 갖고 싸우고 뭐 이러지 않았을 거고, 많은 그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자리를 잡았을 텐데, 상당히 이 문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학교에서도 강남대학에서도 제가 이걸 해가지고 잘 나가니까 강남대학에서 기레길들 걸었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강남대와 종교과학연구소만이라도 아시아에서는 굴지에 그런 것이 됐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어떤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강남대학에서 무슨 종교다원지로 몰아갖고 2번 쫓겨날 뻔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뭐 쫓아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결국은 뭐 주저앉았죠. 주저앉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적으로는 종교과학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Science Religion의 제가 창립 정회원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존 포킹원이니 이안 바원이 테드 피터슨이 로버트 러셀 이런 사람들하고 뭐 이제 교구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포킹원하고 바보의 방법론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2006년에 러셀의 페스트 슈리프를 텟 피터스가 만든다고 저를 보고 첩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포킹원하고 바보에 대해서 소위 자연의 신학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거는 맞대우리치처럼 과학을 사용해서 아시아나 이러한 것을 선교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왜냐하면 존 포킹 같은 거는 나이슨 크리드를 갖다가 니케아 신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나오는 철저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신학 갖고는 안 된다. 이건 종교 간의 대화를 넘어서는 그 당시에는 ISS에 종교 간의 대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내가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는 차에 제가 이제 김영복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아시안 마피아라는 그러한 그룹이 있었는데 아시아 신학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Congress of Asian Theologian이라는 아시아 신학자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작부터 제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제가 뭐 아직 안 끝나고 했지만 아직은 뭐 CCA나 WCC가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6대하고 7대의 공동의장을 하면서 아시아 신학자하고 교류를 해서 결국은 갓즈라고 그러죠. 갓즈하고 AAR의 서구 신학에 가는 거하고 아시아 신학이 나아가는 거하고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의 플랫폼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워요. 한국 신학자들도 그러한데 그냥 한국에서보다도 한국 신학자들이 아시아 신학도 또 아시아 신학하고의 대화 요새 와갖고 젊은 학자들이 몇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소위 아시아 신학을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 신학은 아직까지 아시아도 아니고 AAR도 아니고 세상에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고집 신학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또 마침 1997년에 제가 하버드에 안식년을 갔더니 하버드 유니버시티 센터 포 스터디 오브 월드 릴리전에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소위 종교와 생태학의 그 리더죠. 메리 에브린 터크하고 존 그림이 거기서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생태하고 각 종교하고의 대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친구가 돼가지고 거기서 제가 대부분의 뭐 12종교인가요? 하여튼 뭐 종교하고 대화에 참석했고 여러 번 제가 발표도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크리스찬이티 앤 이콜로지에는 저의 뭐 리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예일 포럼 포 릴리전 앤 이콜로지 제가 그래서 이제 뚜에밍하고 같이 어드바이서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제가 한국에 WCC를 움직여가지고 세계 그리스도교 유교 대화를 장신대하고 안동에서 했고 안동에 가서는 특히 유림들 만나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유림들이 우리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박약회 누스라고 유림의 가장 큰 그러한 소식지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유림이 기독교 만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저 뭐 이상은 뭐 어떤 이상한 친구 정치인이 뭐 무슨 소리를 하던데 하여튼 이러한 소위 그 안동과 영주에 있는 소위 경북 유림들은 그동안 기독교를 안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보면 대들보 같은 그러한 어떤 사상이 될 수 있는 유교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더니 이제 2022년에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에서 그러니까 저를 불렀더라고요. 그땐 제가 이제 또 AI 쪽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AI에 대해서 좀 레퍼런스 퍼슨이 돼달라고 그래가지고 했고 그리고 나서는 바티칸이 또 저를 불러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11번인데 지금 10번인데 그래서 지금 바티칸이 최근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디카스토리 for Cultural and Education 그러니까 문화 교육국이죠. 문화 교육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부와 같은 거죠. 거기에서 저를 보고 그동안 저 아시아 AI 리서치 그룹에 와가지고 좀 같이 참여를 좀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홍콩에서 지금 10월 달에 뭐 컨퍼런스를 한다는데 거기 와서 좀 발표를 좀 해달라는 소리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미국에는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 그룹 이 그룹이죠. 이 디카스토리 포 칼처럴 에듀케이션의 노스 아메리칸 그룹이 최근에 Encountering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가이드라인을 다큐멘터리를 하나 출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연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거기에 그 종교 간의 대화국 바티칸에 거기서는 지금 유교에 대한 그 캐톨릭의 컨피션 크리스천 다이alogue 가이드라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 보고 전 개신교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드라프트가 끝내가서 지금 곧 그것이 다큐멘트 될 텐데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지금 이제는 마테오 리치 정도의 그러한 그 유교에 대한 자세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한 것은 좀 더 종교라는 의미 자체가 유교는 다르다. 그걸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유교가 가진 유교로서의 그러한 어떤 예라든지 리추얼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유교인들도 유교인의 전통을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더블 빌롱깅, 유교인이면서 동시에 천주교인인 것을 인정하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더 한 거는 뭐냐면 라스트 챕터가 뭐냐면 유교와 대화하는 기독교의 장래, 미래. 거기에 저의 도의 신학이 대폭적으로 수용되고 그 챕터를 마지막 챕터를 제가 파이널라이즈 했다는 점에서 도의 신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티칸의 상륙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하여간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시간이 뭔지 얼마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도의신앙이라는 책도 쓰고 이게 했지만 이건 다 해외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몇 가지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한국 신학이라는 걸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제가 거기에 어떤 패러다임을 체인지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었을까 하는 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포스트 모던 구동 신앙이라는 거를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피터 하치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에서는 아직 뭐 구성신학이라는 개념은 아직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다음 패러다임이라는 개념도 제가 그거 설명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 뭐 누구나 패러다임 쉽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존 칼빈과 이태계에 대한 대화를 제가 서울대학에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유학자로서 중요한 금장태 교수랑 하고 같이 대화했고 그다음에 과학과 종교란 것들이라는 책을 테드 피터스의 요청으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과학과 종교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 신학의 광맥을 그러니까 이대에서 날보고 한국 신학 50년을 에 대해서 지금 저 모노그래프를 단행본을 만드는데 조직 신학에서 대해서 써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걸 듣다 보니까 유동식 교수께서 뭐 한국 신학의 광맥이라고 썼는데 그거에 대한 광맥은 정경욱, 박형룡, 김재준, 감신, 종신, 한신명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소리냐, 신정통조인은 이종송인데 쟁신도 넣어라.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뭐 장신대에서는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신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장신대에서 고맙다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내가 그리고 그때 이제 유용모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유용모가 토종신학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조의학과 조직신학과 구성신학으로 변화되는데 여기서 그 유용모 정도에서 구성신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뭐 박형룡은 구요약이고 그 다음에 이종성까지 조직신학인데 뭐 바르트 한 TV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 신학이 나오기에는 패러다임 자체에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가운찍기란 책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책이에요, 이거. 이거 뭐, 그러니까 가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말만 했지, 신학적으로 그걸 갖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아무도 하질 않았더라고요. 그냥 뭐, 껍데기만 가지고, 그 다음에 개념만 가지고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신론, 뭐, 기독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이제 제자들도 모르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유형모의 과목을 제가 아마 최초로 대학원 과목으로 설립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대학원 과목을 방법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들한테 그러면 입력을 해라. 그래갖고 다섯 강의하고 다섯 일지를 거의 다 입력을 하고 한 3년 지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되고, 이제 이거 석사학위가, 논문이 몇 개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에 이제, 그것이 다섯 개 연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났고 그랬으면은 아마 아직도 다섯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내가 이러고 가니까 뭐 장신대에선 다섯은 신학적으로 안 된다는 논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 하여튼 지금은 그래도
가석이 하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뭐 그리고 나서 이제 24년 지난 후에야 내가 왕阳明과 칼바르트 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학적인 자원은 신학 전통뿐만 아니고요. 서구신학. 유교가 있는데 유교를 건드리지를 않으면서 무슨 고책신학, K신학을 하느냐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게 이해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거기서 우리의 신학적인 자원을 좀 풀리 어, 그걸 갖다가 가지고 거기에서 신학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가지고 온 온신학 그러면 됩니까? 우리 거는 왼쪽은 없는데 한쪽만 가지고 왜 온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가 들어가야 온신학이지. 김동희 박사 안 그래?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건데 해외에 난 걸 해야 되는데 결국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커리큘럼 빌트 같은 걸 보내드릴 테니까 아, 지금 중요한 건 이 시올로지 오브 다워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은퇴하기 직전까지 놓은 논문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제가 1년의 논문을 핸드북하고 뭐 리치 핸드북 뭐 그다음에 옥스포드 어, 핸드북 이런 데만 한 1년에 두세 개 썼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이 번역이 내가 뭐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번역까지 해서 나온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챗GPT가 이걸 해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이 하도 구라를 잘 쳐가지고 이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거는 정말 부학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데 부학들은 너무 바쁘고 그리고 또 눈치를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내 논문에 대해서는 눈치를 많이 보나 봐.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여러 군데 한 것이 책 한두 권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거죠. 이게 최첨단이죠. 트랜스 휴머니즘, 어, 현대신학, 그 다음에 뭐 엑토다오, 시오다오님, 그 다음에 뭐 바이블 앤 다워. 근데 옥스퍼드 핸드북 바이블도 하도 도예신학에서 써달라고 했더니 이제 썼고 그다음에 최근에 창조론까지 나왔어요. 뭐 최근에 뭐 창조론 갖고 무슨 책이 나와서 그때 이미 오래전에 저는 창조론을 하려면은 동양의 무의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에이션이냐 코스모가 아니냐 그다음에 음양이라든지 이 헤어라든지 특히 기라는 개념을 해야 된다고 20년, 30년 전부터 했는데,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또 이제 두예밍이 80세 되면서 무슨 뭐 컨퍼런스 한다고 그래서 거기 베스트 슈로프가 나오고, 최근에 요거 하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독일에서 뭐 정미연 박사가 뭐 소개한 것 같은데 조금 인식론에 대해서 써달라고 이 도의 인식론에 대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도의 신학의 임신론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재미있는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신학자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바젤 이런 그룹이 모여가지고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시알러지를 내는데 거기에 좀 쉽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디콜로니제이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탈식민주의 탈식민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주요 주제가 하나가 보면 에피스테미 사이드 다시 말하면 인식론적인 멸종 독일 사람들이 독일 신학자들이 이제는 세계가 탈신화, 소구적인 이념에서 탈신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미 에피스토미 사이드, 이미 멸종되는 토착적인 문화 전통 인식론을 살려야 된다. 그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 그게 바로 도회 신학을 하는 거예요. 서구 신학이 들어와갖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한국의 소위 전통, 포착, 문화, 정신, 사상, 인식론을 멸종시켰잖아. 이단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기라는 조금 그러한 인식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게 하고 뭐 성령이 이런 걸 받고 루악하고 그다음에 뿜융하고 기는 기가 막히게 서로 공명되는 단어인데 그거 못 쓰게 하고 그다음 도라고 나오면 증산도냐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 저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양왜 도의 신약이냐 기르의 신약을 도가 그게 로고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보다 더 성서적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호도스라고 그랬지 로고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다음 태극 같은 사상 그 유명한 해결도 그냥 태극을 갖다가 소구적으로 써먹은 거 아닌데 결국 태극까지 못 간 거고 요새는 신유물론이라고 그랬고 나오는데 암만 내가 그걸 들여다봐도 그거 소위 우리의 기사상을 따라가려면 잽이 안 되던데 거기에 또 우리 신학자들이 또 빠진 것 같고 하여간 여러분들 참 우리가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뭐 기회가 없었고 대화의 기회가 없는 거는 제 잘못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그런 데에 빠져갖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좀 애처롭긴 하지만 그리고 뭐 최근에 와서는 또 유휴머니즘이라는 거 지금 뭐 AI가 나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신학보다도 인간론이잖아요. 인간이 뭐냐? 근데 어느 신학에서 아직 인간론을 AI하고 담당해가지고 인간론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지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아르트든 몰투가 갖고 난리인데 몰투만이든 이거는 AI도 없었고 그때는 이미 그거는 20세기 서구 신학 이러한 배짝인데 그걸 아직도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 동양에 와갖고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인이 기인이 태극인이 그들은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눈을 밝히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오는 그러한 신학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바르트 몰트만 번역한 걸 가지고 K신학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5분 추가했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5분보다 더 초과하셨어요. 근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셔서 이게 다 담아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신학이라고 하고 이제 도예 신학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습관상 어떤 이제 그 테마에 집중된 내용을 갖다 좀 다뤄주실까라고 이제 봤는데 이제 내용이 뭐 한편으로는 교수님 개인적인 학문의 여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면서 동시에 이게 그 테마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된 시간에 질문하니까 몇 가지만 이제 좀 그 뭐 그냥 제가 도입 질문으로 한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첫째로는 이제 어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아까 뭐 폴킹원도 말씀을 했지만 뭐 폴킹원은 사실은 약간 도그마틱하긴 하지만 아주 도그마틱한 방향보다는 저는 그냥 좀 비판적 실제론을 좀 추구하려고 그랬었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은 그 어제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어쨌든 핵심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핵심 내러티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이학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결국에는 무시하지 못하는 전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만드는 구실도 되면서 부작용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이상의 그 생각을 넓히는 데는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양자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아마 교수님 말씀에 보통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체로 한국 그 학계가
대략 지난 100년 동안에 보면 수입상들이 거의 그 주류를 이루면서 수입상들이 거의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주류를 이룬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흘러왔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것을 찾는다는 어떤 이제 그 전통이 굉장히 미약하게 이제 그 내려온 것이 사실인데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 이 핵심 담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그 방법론적인 적용을 이룰 때, 대입을 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어쨌든 핵심 담론이 강한 것이고 그걸 이제 또 교수님은 굉장히 방법론적으로 다양하게 적용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 도의 신학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로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제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이야기는 그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제가 보건대는 교수님 입장은 대화 자체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인식론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폴킹원도 그런 것을 추구했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아무래도 전통적인 도그마티커들은 굉장히 좀 그것이 그 전통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강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지향을 해 나갈 때는 부산물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3자나 아니면은 교회 내적인 그룹 안에서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 볼 때는 이게 좀 대화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끊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인데, 그거 나랑 얘기하려면 좀 나중에 언제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는 한 학기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끼리 하고, 이 자리에는 제가 후학들하고 새로운 얼굴들의 그냥, 어, 그냥 서슴지 없는 그 얘기를 좀 그래도 지금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자유롭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그 담겨 있는 말씀으로 보고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저 채팅룸에다가 이제 올리셔도 괜찮고요. 표시를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좋은데 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 이내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여러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채팅에다가 한번 좀 질문을 갖다 이제 편하게 한번 좀 올려주시죠.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편하게 질문하시고 편하게 대답하자. 기탄 없이 질문하고 기탄 없이 대답하자. 네, 좋은 그 성준영 아이고 그 전도사님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함이란 무엇일까요? 그 한국함이라는 단어보단 한국적인 것? 한국함? 한국함. 네. 뭐 부연 설명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여기 송준영 교수입니다. 그, 네. 너무 귀한 강의 잘 들었고요. 그 교수님의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뭐 시대적 사명이 뭘까 좀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한국적인 것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한국이란 게 정확히 뭘까? 우리가 한국도 사실 컨템포러리하게 지금의 한국과 또 예전의 한국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제가 부서 아이들 설교하는 것도 저희 부서랑 또 저랑 또 세대차가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 한국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네, 그 중요한 질문인데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한국 신학이라는
그러한 형용사, 한국적이 되든 뭐 한국어가 되든 한국뱀이 되든 나오는 질문이고, 그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책임 회피성도 있어요. 어찌 한국적, 한국인, 한국 뭐 이런 것을 왜 자꾸 그걸 갖다가 그 아주 복잡하고 그런 이 얘기들인데 그걸 갖다가 어떤 데피니션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 지금 내가 한국인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났으면은 한국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나오고 신학자가 됐으면 그러면 그러한 역사 속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가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한국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전도사. 그거는 성전도사에 있어서의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성전도사에게 한국인이 뭐라는 어떤 그랜 데피니션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은 그게 이제 서구 조직신학, 특히 교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어? 맥락과 그 복잡한 소위 그 소시오 칼처럴 로케이션, 사회 문화적인 그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느닷없이 전통 아니면 꼭 해야 될 이 메시지, 성경 자체가 키 메시지라고 하지만 성경 자체도 콘텍스트가 있고 해석이 수십 수백 가지인데 어떻게 어느 날 누가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런 담론으로 몇 가지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까? 이거부터 도전. 그게 우상이 아닌가를 깨는 도전. 제명이 신학자의 의무인데 이거 안 하고 왜 실전을 받아가지고 천천히 가지고 이거 쓰시려고 그러냐고 지금 한국 신학자들이. 아니 불교에서는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왔으면 자기식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입만 맞는 신학을 한 사람 거 배운 거 다 깨버려야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거는 진짜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의심을 갖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신학이 걔네들이 다 해놨지 우리 할 거 뭐 있어요? 걔네들이 다 했지만 사실은 다 붙여난 거지. 걔네들 거만 번역한 거지. 걔네들 거만 각주 쓰고 그러니까 각주를 쓰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SSIT인가 뭔가 걔네들한테 일단 심사 올라가면 우리 거 쓰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한국 신학은 서구 신학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은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 중에서 우리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게 우리 거에 대해서. 한국인이면 우리 거 다시 말하면 우리 거라는 건 우리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적어도 신학자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상의 흐름과 서구의 사상의 흐름을 피치해서 거기서 우리 거가 뭐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얘기예요. 왜 남의 땅에 거기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이념이랑 인식론적으로 죽여버리냐 그걸. 이걸 서구가 이제는 깨닫고 독일 신학자들이 나를 보고 그걸 갖다가 넌게 뭐냐고 물어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 교수가 나를 보고 얘기를 딴 사람 쓸 사람 없냐 그랬더니 없대.
여러분들이 좀 쓰세요. 서구 신학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희들은 이제 관두지만 한국에는 이제 카이퍼 센터도 만들어. 말을 못하더라. 네, 교수님 지금 그 사실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잘 됐고요. 다음 질문 좀 보겠습니다. 이건호 선생님 컴파라티브 릴리전과 컴파라티브 시올로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채팅방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요거 간단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컴프로티브 시올로지라는 거는 제가 칼발트와 왕영명을 쓸 때는 없던 개념입니다. 사실 칼바르트를 왕양명하고 대립 대조시켜가지고 컴페어한 거죠. 컴페어 해가지고 거기서 신학적인 그 컴페어란 것이 그러니까 칼발트의 교회 교약은 텍스트고 왕양명의 전순록은 텍스트가 아니라 두 텍스트끼리 부딪히게 해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그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그 불덩어리 속에서 오는 보석을 찾아서 내 신학, 우리 신학을 하겠다는 거지. 칼발도 자기가 갖다가 다시 고쳐요. 끊임없이. 맥락이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 저 소련 문제도 그렇지. 그전하고 그 다음은 또 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컴프로티브 시올로지는 내가 4년, 5년 전이니까 코로나 전에 AA를 가니까 그때 칼발트 앤 컴프로티브 시올로지 뭐 그래갖고 책이 나왔더라고. 내가 웃었어. 내가 30년 전에 했어. 내 책 읽어봤어. 칼발트도 이제 컴프로티브 시올로지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발트 스칼라들의 지금 발트 학자들의 입장이에요. 발트 학자들도 컴프로티브 시올로지가 돼야 돼. 근데 이건 목사님,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컴프로티브 시올로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상피어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유교는 나의 조상, 나의 실존적인, 나의 어렸을 때부터 내 DNA를 속에 있는 그러한 종교 DNA, 그 신앙은 내가 새로 목숨을 걸고 내 전체가 토탈리 커미트한 그런 건데 이게 나의 구성신학이고 조직신학이지 왜 컴퍼리티브 시올로지야. 이거 컨텍추얼 시올로지지. 그래서 항상 낸 논쟁 컨텍추얼 시올로지야 컴퍼리티브 시올로지야. 컴퍼리티브 시올로지는 아직은 신학하는 게 아니고 컴페 말씀하신 대로 컴퍼리티브 릴리저스 스타디 하는 게 비교 종교화시키는 거야 지금. 실전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대화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난 대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화라는 건 나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그 리소스를 정리하는 거지 데이터를. 신학자는 그전에는 그 데이터를 취급을 안 했으니까 리소스를 높여서 그 확장된 예언, 내 온전한 신학적인 플랫폼,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의 신학적인 작업, 기도 속에서 내가 애를 낳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나를 갖다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애를 낳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그게 저희 신학입니다.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게 금방 커집니까 그게?
이걸 연결하고 비교하고 딱 나올 수 있게 한 것이 몇 개 브렉스루가 없진 않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셨고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뚫어주셨지. 네. 지금, 네, 그 질문과 더불어서 사실 이제, 다 앞에서 이제 그 정리하셨던 말씀들이 또 압축해가지고 또 이제 잘 정리돼서 또, 대답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채팅방을 보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도 로고스가 한자로 도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중국 학계 나름으로 도예신학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들의 작업에서 주목할 점이나 평가할 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네, 이 대답 간단히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이찬섭 회장님하고 주셔가지고 제가 좀 뭐 이게 제가 좀 한번 이게 발동 걸리면 좀 그래요. 뭐 이 정도 발동은 제가 해외에 발동 나가서 걸리길 기다렸습니다. 해외 나가서 외국 학자하고 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국 학자하고 붙으면 저는 워리어예요. 쌍꾼이에요. 앉아요. 신학도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왜 끝곡곡 죽습니까? 걔네들한테. 칼발트는 칼발트고 볼트만이면 볼트만이지. 우리도 뭐 거기서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 정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거. 단지 우리는 이 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선적인 조선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열등감 속에서도 아직 신학들을 음,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도회신학이라는 책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도회신학을 아직 강의를 한국 학생들 앞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참 재밌죠. 강의를 할 수 있었던 데가 연세대학교 그레듀 인스티튜트 오브 아니 글로벌인가? 글로벌 인스티튜트 오브 시알러지 GIT에서 했는데 그래서 시올로지 오브 다오를 같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자 너희의 신학이 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니, 문자들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텍스트에서 나오는 핵심 디스코스 담론들을 주더라고. 슬립다 찔렀어. I don't want to hear relay what others think about theology. Let me know what is your theology. You write down 5 pages next lecture. Don't cite anything. Write your own theology. 뭐 얘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한국 신학교에서는 그거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는 시작부터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의 자선전을 쓰게 하는데 중국 신학이 아직 그 단계에 갔는지 소위 신학은 자기의 신학적 주체성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고스를 왜 도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로고스, 로고스란 거는 서양의 그리스의 철학의 핵심, 정말 근본운인데 그걸 시오스, 로고스를 합치거나 시오스를 해석하는 툴로서 개념으로서 로고스를 써서 시오로고스가 되고 그래서 영어로 시올로지에서 우리가 그걸 번역해서 신학이라고 했다고 해서 왜 그레코 로만 유로피안 칼추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을 통째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근본은요 도를 갖다 그 속에서 왜 재해석해 가지고
그 로고스 신학은 20세기에 와가지고 특히 인라이트먼트를 가져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신학이 대들하게 걸렸다는 것이 누구나는 다 아는데 한국 신학자들만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대들하게 걸려서 돌파구를 다른 종교, 다른 인식론, 다른 세계관, 다른 신론, 다른 인간론에서 배우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왜 중국 신학이 이제 와가지고 로고스라는 틀 안에서 도의 로고스 신학 안에 틀 안에서 도의 신학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도의 신학은 도라는 큰 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주론이란 거는 로고스 신학계 그렇게 한 거 역사 문화 역사 인간 중심적인 것 갖고는 안 되잖아. 이거 우주적이란 거는 이미 동양적인 이 도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과학도 그래요. 뉴턴이나 이러한 아인슈타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이제 퀀텀으로 넘어가는데 퀀텀으로 넘어가는 건 도의 세계야. 도의 세계. 이온론 아니야. 완전히 도의 세계인데 오직하면 뭐 저 물리학자가 다오 피직스 도의 물리학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그런데 왜 중국 학자들은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 그 내가 보기엔 보수적인 그런 학자겠지 썼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复旦대학을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거기서 아마 거기复旦대학 최초로 아시아 신학이라는 신학계라는 말을 못 써요. 대학에서 중국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보니까 뭐 그때는 뭐 미국 교수들, 뭐 교환 교수들이 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인터내셔널 그 도회신학 그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조금 도회신학이 소개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그 수사하기 하는 학생한테 도회신학에 대해서 페이퍼를 쓰게 해가지고 최근에 파블리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회신학을 도신학으로 그게 또 나은 것 같기도 해. 도의신학보다는 우자 빼버리고 도신학.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좋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중국에서. 그런데 제가 중국 학자들, 다른 학자한테 보였더니 일단은 도의신학도 공부법 동정 때문에 아마 도의신학도 이제 한국 학자들이 안 하면 중국 애들이 가져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도의신학에 도의신학이 소위 지배하는 지배자의 논리로 바뀔까 봐 도가 또 그게 로고스가 됐던 것처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 이 로고스하고 이렇게 비교는 필요하지만 로고스 신학이 만들어놓은 트레젝토리 속에서 어, 도의 신학을 만들면 도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특히 AI나 AI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문제는 뭐냐면 인간론이거든. 인간론은 어, 미안하지만 신학이 유학을 당하기가 힘들거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인간이 뭐냐부터 시작된 거. 신학이라는 건 신이 뭐냐부터 시작. 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유교는 신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모르니까 인간이 뭐냐부터 얘기하죠. 그 지금 AI가 나타나니까 AI가 신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러면 AI를 인간과 같이 인간과 공존하는 조금씩 인간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ASI 정도 되면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이 나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간적이 되느냐 해서 휴먼 센트릭 AI, 그 다음에 뭐 휴먼 센터드 AI, 근데 휴머니티, 그래서 뉴 휴머니즘이 지금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 연구가, 그래서 내 돈 들이고 캄브리지 가려고. 가가지고 배우고, 미국에서는 안 나와. 미국에서는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역시 역사 오랜 구라파 유럽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호모사피엔스가 종말이라는 트랜스휴머니즘 같은 주장을 넘어서야 되고 거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큰 문제지 지금 신학에서. 진화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큰 문제지 그게. 조직신학자들이 그걸 모여가지고 정말 토론하고 아니 오늘 신문에 뭐 몰라요?
일본에 누가 유명한, 그, 손정이라는 사람이 5년 후면 AI가 인공지능의 10배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1만 배가 될 거라는 큰 소리, 물론 축가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쳤겠지만, 그런 문명사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에 또 진화론 갖고 싸운다는 게 정말 가슴 아파요. 거기에 희생당한 교수도 정말 가슴 아프고, 이러한 또 우리 한국의 조직 진학자들, 동료들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얘기를 내 멋대로 막 해가지고 사회가 아주 애를 먹는 거 같네. 아니요, 전혀 저는 재밌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근데 아마 지금 저 교수님께서 워낙 이제 그 현답을 주시니까 이제 그 다들 뭐랄까, 질린다는 게 뭐랄까, 기에 그냥 딱 그 압도돼가지고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눈치를, 아니, 그 편하게 말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예, 그래도 또 질문을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네, 합성에서 조이신학과를 키는 이찬석입니다. 지금 회장 맡고 있고요. 오늘 김우현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학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또 이렇게 톤을 높여서까지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신 모습들, 그리고 또 도의 신학,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게 구성신학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제일 인상적인 것 같고요. 교의학, 조의신학, 구성신학,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신 것들이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는 도의 신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컨스트럭티브 티올로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후학들이 좀 도의 신학을 세심하게 읽어가면서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그 컨스트럭티브 티올로지를 해야 될지를 좀 같이 한번 신중하게 읽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질문을 하면 교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또 질문을 하시니까 편안하게 질문들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K신학이라고 하는 그 틀거리 속에서 우리들이 이거를 해왔으니까 도예 신학 그리고 컨스트럭티브 티올로지를 지향하시면서 그래도 교수님께서 한국 신학자들 중에 아까 이대에서 한국 신학 50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쓰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 한국 신학자가 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음, 저는 우선 이찬석 회장님 좋아하고요. 이상은 총무님 좋아하고요. 좋아한다는 게 신학적으로 좋아한다는 건지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는지 인간적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예. 신학적으로는 우리 이찬석 교수님의 스승 되시는 이중용 박사 제가 많이 존중하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나온 업적인 대단한 업적인데 참 최근에 와서 이찬석 박사가 하셨나? 거기에 무슨 역의 신학을 다시 이렇게 이세영 교수님이십니다. 이세영 교수님. 예. 이세영 교수는 그 전에 했고 한번 새로 또 누가 또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민 신학 민들레 신학을 새로 하나 한 거. 그래서 이정용 박사가 제가 좋아했던 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은 민경석 박사 아시던지 모르지만 안선민이라고
코리안 아메리칸 시스테매틱 시올로전 중에서는 최고봉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제가 일단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뭐 같이 이제 동료다든지 후배에서는 물론 뭐 제가 뭐 유용모 선생님은 제가 뭐 일단 저의 그 신학의 하나의 큰 뭐 스승이고 하여튼 자원이시고 뭐 그분은 신학자보다는 일단은 뭐 그러한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주신 분이니까 그렇고 김웅호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그분의 카세트를 좀 오랫동안 그냥 카세트를 그 귀가 멀 정도로 그분의 카세트를 즐겨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유영모 그런 책도 나오고 지금 뭐 좀 손을 뗐습니다만은 그랬고 그리고 변선한 선생님도 참 저를 아끼셨어요. 제가 뭐 뚜르에 있을 때 한번 들렸더니 그다음부터는 해가지고 변선한 선생님도 제가 한국에 찾아가면 저 오금동에 그 뭐죠? 냉면집에 가고 냉면 사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미국의 마지막에 미국에 유일하게 안병무 교수께 한 번 저 미국을 오셨는데 그때 내 이제 GTU에 있을 때인데 PSR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퍼스펙 스쿨 오브 릴리전에 제가 이제 TA가 돼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사실 안병무 교수님은 저 때문에 미국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반미주의자로 찍혀가지고 입국을 뭐 안 시키더라고요. 그냥 뭐 템퍼러리 그냥 입국을 시켰는데 그래서 뭐 제가 다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디펜드를 할 때 총장, 뭐 학장 그리고 뭐 변호사 두세 명하고 같이 가가지고 특히 저는 이제 GTU하고 버클리 대학을 뒤졌더니 안병무 교수님이 책이 한 열대 권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일단 제가 이 안병무 교수님을 한국 학생들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지금 수업을 하는데 그거 안 집어여주면 어떡하냐고 이 미국이 그래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심장 수술. 그래서 10년도 사셨죠. 근데 한신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 폭로를 인정을 아직 잘 안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뭐 미국에서 있었지만 한국의 어떤 그리고 저를 참 사랑해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김영모 형님 같은 분이었죠. 그분 참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가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괜히 그냥 음, 좀 그런데 아주 그 김용보 또 이재정 총장께서도 그 김영복하고 이재정이 서로 그 교단으로 오라고 날 꼬셨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졌죠. 가서 뭐 시험 보고 그다음에 공부 더 하라는데 미국에서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교회 교단의 목사 정식 목사를 와서 공부 더 하라고 아주 홍합치고는 아주 그냥 배가 불렀더라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이런 소리 막 해도 뭐하지만 나야 뭐 통합적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갖고 되겠어. 그러면 세계적인 신학 작품을 하나 내시든지 안 그래? 송준영 목사, 전도사. 자네가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봐. 응. 죄송합니다, 이 회장님. 제가 막 말을 막 해가지고. 네, 오늘 그 대가의 풍모가 나오는 날이라 저희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 이렇게 그 세션을 가졌었는데 뭔가 좀 시원하게 펑 뚫린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저희가 좀 한정돼 있는 시간이라서 딴 때도 대체로 이제 요 시간 정도 이제 마쳤지만 오늘도 좀 아쉽지만은 요 정도 시간에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저희 후배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 해주신 우리 김우병 교수님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해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컴퓨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김우병 교수님의 도예신학 글들을 읽어가면서 한국 신학자로서, 한국 신학도로서 컨스트럭티브 티올로지를 잘 구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